20살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 숨진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생떼라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벌써부터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범야권 6개 정당이 이번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의 녹취 파일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장외 집회에 이어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1주기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파일의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은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특검법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만큼 민주당에선 여당의 새 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를 지켜본 뒤 다음 달 재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태권도장에서 4세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태권도장 관장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이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위층에 태권도장이 있는 한 건물 앞, 멈춰선 구급차 안으로 들것이 실려 들어갑니다. 구급차 뒤로는 출동한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기 양주시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접수됐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숨을 멈춘 4살 아동을 들쳐업고 의원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이 상태를 보니까 맥박이랑 호흡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여기서 진행을 시작을 했죠. 소방당국은 아동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이 아이를 학대해 벌어진 일로 보고 병원에서 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2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쥐어 있었고.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관장은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고 10분 넘게 내버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날 당시 태권도장은 다른 유치부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권도장은 현재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안에를 보면 수업했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당시 모습이 촬영된 태권도장의 CCTV 화면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병원에 이송된 직후 관장이 영상을 삭제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해서 매트에 넣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관장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불명예를 씻겠다며 정부가 어제부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의무화된 자살 예방교육.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잠시 3초간 멈추겠습니다. 초중고교와 공공기관부터 30인 이상 민간 기업들까지 연일회 이상 온라인이나 대면 교육을 받게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 의무 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살 예방법 시행령에선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600여만 명이라던 대상자 규모는 700만 명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대통령직 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속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정부가 자살 예방 교육을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는 셈이고 사업 규모는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지만 14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자료 개발과 강사 양성,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은 같다고 판단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후보 사퇴 요구를 거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를 다짐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든든한 뒷배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대선 패배를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경합주 미시간의 지지 열기는 아직 뜨거웠습니다. 반색한 바이든 대통령은 힘 있는 목소리와 손짓으로 화답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자신의 대안 후보에 대한 저평가도 처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사퇴론을 일축한 직후에도 당내 공개적인 사퇴 요구는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화상으로 면담한 자리에서 대놓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의 돈줄을 쥔 최대 후원단체는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면 당장 우리 돈 1,230억 원의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nd I am in 1,000% support of the policies I've seen prosecuted in the last 3.5 years, and what job Joe Biden wants to do. Unfortunately, I don't think Joe Biden can do it. 특히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등을 돌린 데 이어 민주당 내 지분이 여전히 강력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대선 패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동맹들의 움직임이 이제 물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도 민주당에겐 압박입니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는가 하면 나토 회원국 관리들은 회의장 밖에서 트럼프의 측근들과 접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겁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8월 7일로 가장 빠릅니다. 민주당으로선 그 안에 새 후보를 뽑을 수 있겠냐는 한계, 그 뒤에 바꾼다면 오하이오주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질문해온 손석희 앵커가 11년 만에 MBC로 돌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상대는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대표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토론 프로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질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없는 질문을 해온 손석희 앵커. 그가 또 한 번 물음표를 던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 오랜만에 MBC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온 MBC 스튜디오.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입니다.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분, 달리 표현하면 가장 논쟁적인 인물. 긴장되십니까? 당연히 긴장되죠. 이 선생님 자주 안 뵈야 좋은 건데. 시작부터 직구를 던진 손 앵커. 매장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와 음식의 맛, 본사의 관리 문제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뭘 좀 해주길 바라는데 걱정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좀 덜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백 대표 역시 적극적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저희 입장은 사실 그거와 좀 약간 다르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만사 중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손 앵커는 앞으로도 4차례 더 세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변화하는 미디어로 김태호 PD와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손 앵커의 물음에 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